그래서 이제 제 책이 단순히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사고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래밍 사고력을 기르는 게 왜 중요한가? 왜 자바스크립트 문법만 배워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분명히 문법 서적 딴 책 다 봤는데 왜 나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막히는가? 분명히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다 배웠다고 하는데 그걸로 코드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할 때 한 글자도 못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시작을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고. 그 이유가 바로 프로그래밍 사고력을 안 길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는 배웠는데, 한글은 배웠는데 한국어를 안 배운 케이스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며칠이라는 단어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며칠. 사실 이 며칠은 맞춤법이 틀린 단어죠. 이 세상에 며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며칠이에요. 며칠. 며칠이란 단어는 없고 며칠이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춤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며칠이라는 단어를 내가 알고 있다 또는 모른다 이거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지. 프로그래밍에는 이런 게 없고 무조건 이유를 대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단어를 알거나 내가 어떻게 이 단어를 모른다는 거를 아는가. 사실 이거를 내가 안다 모른다를 판단하려면 여러분의 뇌를 다 뒤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죠. 예를 들어 뽁국이라는 단어 알고 있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듣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들어본 적 없는데 이거 이런 단어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로 이게 컴퓨터랑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컴퓨터한테 너 이 단어 알아? 단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파일 알아? 하면 디스크 드라이브 이렇게 쭉 다 찾아보죠. 예를 들어 뭐 셀카.png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한참 동안 찾잖아요. 막 한참 동안 찾다가 이 폴더 안에 들어있어 이렇게 알려주고 또는 없는 파일 찾으면 또 한참 동안 이렇게 찾다가 한 몇 분 지나서 이 C 드라이브 다 찾아봤는데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며칠 안다 바로 대답하고 뽁국이란 단어 없다 바로 대답하고 이런 거. 이게 이제 컴퓨터랑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그랬죠. 컴퓨터는 내가 이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려면 컴퓨터를 다 뒤져봐야 돼요. 다 뒤졌는데 없으면 모르는 거고 뒤지다가 중간에 있으면 내가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려면 사람이랑 컴퓨터가 어떻게 다른지 그거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시는 이제 사람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막 걸을 때 막 이런 때 많죠. 정신 차려보니까 집에 도착해 있고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맨날 가는 길이라서 정신 차려보니까 회사에 도착해 있고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퇴근할 때 피곤해서 그냥 멍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저희 집 주차장에 와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컴퓨터는 안 돼요. 컴퓨터는 반드시 예를 들어 길찾기 같은 거면 내가 여기서 500m 앞으로 가서 좌회전해서 200m 더 가야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순서를 명령을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가끔 가다가 막 무의식적으로 정신 차려보니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컴퓨터는 그런 게 없다. 컴퓨터는 무조건 정확한 명령 그거를 내려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또 한 가지 진짜 와닿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거는 좀 죄송한 예시긴 한데 여러분들 다 숨 무의식적으로 쉬고 있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매 숨을 모든 숨을 다 의식적으로 쉬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를 맨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거예요. 프로그래밍이 왜 어렵냐면 사람이라면 그냥 대충 무의식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거를 컴퓨터한테는 일일이 다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 다 들이쉬고 내쉬고 의식적으로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귀찮기도 해요. 어렵기도 하지만 귀찮기도 합니다. 이거 사람이라면 그냥 간단한 거를 컴퓨터한테는 다 해줘야 되거든요. 들이쉬어라 내쉬어라 들이쉬어라 내쉬어라 이거를 계속 적어줘야 되는. 하나라도 빠뜨리면 컴퓨터 죽어버립니다. 숨을 들이쉬어라 했다가
내셔라를 안 하고 또다시 들이셔라 해서 실수로 내셔라 빼먹잖아요. 컴퓨터는 죽어버려요. 사람은 언젠가는 내쉬겠지만.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어렵습니다. 사람과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만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의 입장, 컴퓨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를 프로그래밍 사고력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아마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배웠는데 프로그래밍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사고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을 안 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6개월이나 1년 공부한다고 하면 알고리즘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요즘 막 그 돈 많이 주는 기업들 있죠. 돈 많이 주는 기업들에 입사하려면 그 코딩 테스트를 본다는 거를 많이 아실 텐데, 코딩 테스트 그게 보통 알고리즘이거든요. 알고리즘이 뭐냐면 알고리즘이 이 순서도입니다. 그거는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알고리즘이 뭐냐? 알고리즘은 순서도예요. 순서도. 이 순서도를 그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순서도를 못 그리면 알고리즘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순서도를 단순히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도를 가장 최단에 압축해서 가장 효율적인 순서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코딩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순서도를 잘 그리면 코딩 테스트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강좌에서는 순서도를 그리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지 순서도를 효율적으로 그리는 것까지는 다루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순서도 그리는 게 곧 프로그래밍 사고력을 기르는 거고, 이 순서도를 효율적으로 그리는 게 보통 흔히 말하는 코딩 테스트. 코딩 테스트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순서도는 당연히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순서도를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코딩 테스트를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프런에는 안 올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료 강좌는 양이 워낙 많아서 제가 올리기 너무 힘듭니다. 프로그래밍도 계속 훈련하면 프로그래밍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이게 저는 직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뇌과학을 연구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이게 과학적인 말은 아닐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계속 훈련하면 그게 분명히 그런 습관처럼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코드가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직관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공식 같은 거 기억하잖아요. 막 자꾸 하다 보면 수학 공식 외워지죠. 그래서 뭐 미분 적분할 때 그 공식이 떠올라서 공식에 맞춰서 이렇게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런 것처럼 프로그래밍도 자꾸 하다 보면 패턴이라는 게 생겨요. 그거를 이제 디자인 패턴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패턴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그 프로그래밍도 내가 외웠던 공식에 맞춰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코딩 테스트도 그런 공식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잘 풀리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순서도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짜는 게 아니라 공식, 이 순서도 같은 거를 공식처럼 외우고 있다가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이 공식에다 끼워 맞춰서 푸는 그런 꼼수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알고리즘 푸는 스킬이죠. 그래서 직관적이라고 말을 하는 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순서도를 외워서 코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를 저희가 앞으로 그려볼 거예요. 순서도. 그래서 순서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게 저만의 순서도거든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규칙. 그래서 저는 보통 시작이랑 끝은 이렇게 원 두 개로 하고, 이렇게 절차들, 예를 들어 뭐 숨을 쉰다, 숨을 내쉰다 있죠. 그런 하나하나의 절차들은 이렇게 타원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은 이렇게 화살표로, 그 다음에 좀 특수한 이벤트들은 이렇게 줄 두 겹짜리 사각형으로 만들고, 판단, 예 아니요 이런 판단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마름모로. 그래서 크게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마름모. 그 다음에 화살표까지. 그래서 이 순서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냐 마냐가 결정돼요. 그리고
순서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느리냐 빠르냐가 결정되고, 그러니까 그 연습은 앞으로 엄청나게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근데 결국에는 해내긴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이 제 책의 두 번째 목적.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배우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순서도 제대로 그리기. 그래서 아까 마름모가 예 아니요 판단이라 그랬죠. 예 아니요. 그것처럼 굳이 예 아니요 말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도 돼요. 이런 것은 순서도 그리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그리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자면 두 겹의 원,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프로그래밍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타원, 절차. 그 프로그래밍은 무의식 같은 거 없다 그랬어요. 그냥 정신 차려보니 됐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절차 하나씩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으로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그래서 뭐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드 자체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코드를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뻥 터지겠죠. 말도 안 되면 프로그램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그 코드 자체는 짤 수가 있어요.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그리고 마름모는 판단 절차, 예 아니오나 뭐 좋아하세요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이걸 분기점이라 그래요. 분기점, 조건, 분기점. 그리고 두 겹의 사각형은 특수한 경우, 뭐 사용자가 버튼을 누른다, 뭐 값을 입력한다,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잠깐 몇 초 동안 기다린다, 이런 거.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두 겹의 사각형. 그리고 화살표는 이 절차, 이전 절차에서 다음 절차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지시하는 그런 기호. 그래서 신나게 순서도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는 저희가 3장에서부터 그려볼 건데, 먼저 기본 문법을 배우도록 할게요.